자, 교재 봅시다. 자, 확인 설명은 152페이지 하단에 2번 확인 설명 의무 있죠. 밑에 이 있죠. 5줄 있죠. 그걸 읽으실 때 이렇게 짚어서 읽으셔야 된다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걸 짚어서 체크하셔야 돼요.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용사 밑줄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앞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괄호해 보세요. 중개 의뢰 받은 경우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 의뢰 받았다. 의뢰에 의하여 의뢰 받았습니다. 그 말은 생략된 말이 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았다 그 말 아니요?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게 보통 나오지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게 빠지고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그렇게만 나와도 확인 설명이 뒤에 나와야 돼. 지문이 2개다 그 말입니다. 중개 계약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확인 설명이죠.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같은 말 중개 계약이 체결된 때 나와도 뒤에 설명해야 한다 나와야 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나와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누구에게만 설명해요? 셋째 줄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밑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돼 있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 밑에 매수 임차 적으셔야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줄이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밑줄 뒤에 대장 등본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그 다음 밑줄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밑에 땡땡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적으시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꼭 짚어서 읽으시고 그렇게 짚어서 읽으시면 밑에 양가로 이번에 확인 설명 의무와 내용은 따로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짚어놓은 것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 확인 설명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확인 설명사항은 암기사항인데 기억에 중개 대상물의 박스입니다. 대상물의 종류부터 밑줄 종류, 소재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도까지 그걸 뒤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죠. 기본적인 사항 밑줄 하시고 이퀄 표시사항 적으시고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배우십니까?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겠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배우시죠? 그걸 토지 표시를 하잖아요. 등기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갑구, 을구 있죠. 표제부도 있나 없나요? 표제부에 표시란이 있잖아요. 그래 1번은 첫 번째 기억은 설명할 때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 공시법이 필요해요. 공시법 적으시고 그러면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이니까 대장 기준 적으시고 표시사항은 대장 기준.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그 다음 밑줄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권리관계는 민법, 등기법이죠. 민법, 등기법이 기본이고 뭐 기준? 등기부 기준 적으시면 되고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했죠. 거래 예정 금액이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거래 가능한 금액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5억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5억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가격이 예정 금액이에요. 그럼 예정 가격 5억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정 금액에 대한 밑줄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利益얼마입니다. 라고 산출利益어떻습니다라고 미리 중개보수 실비 금액도 설명사항이다. 중개보수의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따로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밑에 토지 이용 계획 밑줄 공법 동그라미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상 당연히 부동산 공법이겠죠. 땡땡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네 번째요. 부동산 공법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확인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 다음에 미음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등 끝에 시설물 상태 있죠. 상태 동그라미. 비읍의 벽면 도배 상태, 상태 동그라미. 시옷의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있죠. 환경 조건 뒤에 괄호해서 상태. 그러면 미음, 비읍, 시옷은 공통이 뭐다? 묶어서 상태. 그거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죠. 상태 적으시고 밑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그걸 뭘 한다? 입지 조건. 학교론 시간에 배우시죠. 입지론 같은 거. 학교론은 어째요? 할만 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학교는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계산 문제 막 애타게 안 가르치시죠. 아직까지. 계산 문제 들어가면 뭐 머리 지내립니다. 10문제씩 막 풀고 하면 뭐.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우리한테는 함정이죠. 계산 문제를 좀 잘 푸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교는 인문계 문과 나오신 분은 계산 문제 좀 약할 거 아니야. 거기에 매달리시면 안 돼. 다행히 인문계 문과 나오신 분은 개론은 좀 더뎌도 민법은 좀 이해가 쉬워요. 머리가 딱 굳어 그래요. 개론이 쉬운 사람들은 민법이 어렵고 공평하죠. 그 다음에 말하지 말고 수업하라 이 말이구나. 대답을 시험보니까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동그라미 하셨죠? 당연히 설명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니까 매수인이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하면 되지. 취득 밑에 이전 X, 이전함에 따라 또는 매각함에 따라 하면 이전 X, 매각함에 따라 부담할 양도세는 설명사항 이다. 그런 게 함정이에요. 됐죠? 넘기시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154페이지 판례가 쭉 있는데 3번 판례 있나요? 3번 체크하시고. 중개계약에 따른 그러면 중개계약을 체결한 누구에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이 위반한 경우 어떤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에 배상 의무는 보수를 받은 때만 있나요? 받지 않아도. 둘째 줄 밑줄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상중개라고 해서 두 가지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위반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옆에 소유자 확인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밑줄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의무상 아니죠. 잘 모르겠으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밑에 상태 자료 요구권 있죠. 1번의 상태 자료 요구권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밑줄. 매도 임대 의뢰인은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매도 임대 의뢰인 밑에 권리 이전 의뢰인. 매수 임차는 권리 취득이고 매도 임대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 동그라미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상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그 밑에 2번 불응시 조치 보니까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밑줄 매도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불응 동그라미. 불응한 경우 뒤에 중요해요. 그 사실, 불응한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 설명하고 괄호 뒤에 설명서에 뭐? 기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밑에 5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 있죠. 여기도 요 네 가지를 짚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이걸 짚어야 돼요.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까지. 중개가 완성되어서 일단 뭘 써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사항 몇 가지가 있었어요? 9가지 있었죠? 확인 설명사항을 법정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정의 서면으로 작성한다. 밑줄 하시고 그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그 말입니다.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작성하여 그 다음에 누구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에게 괄호하시고 쌍방 적으시고 쌍방에게 교부 동그라미 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밑줄을 몇 년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밑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 안에서 계약서 썼다고 확인 설명서 쓰면 거기 보존되어 있겠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보존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이라고요? 3년 보존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어 있으면 별도로 사무소에 보존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다시 방금 전에 짚었던 건 4가지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쓴다고요? 첫째 줄 뒤에 개업 공유사가 작성해야 한다. 그죠? 그럼 누구도 작성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있죠. 확인 설명서 시기 및 서식에서 2번 미연 서식은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는 거 없는 거 가볼랍니까?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404장이나 있습니다. 403페이지 가보세요. 403페이지 10절 확인 설명서 작성 있죠? 넘겨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있죠? 서식을 실제 서식을 한번 봅시다. 413페이지 413페이지 위에 타이틀이 확인 설명서 로마자 1번 주거용 건축물 서식 있죠? 주거용 건축물 밑줄 하시고 415페이지 작성 방법까지 해서 3페이지나 있고 넘기시면 416페이지 맨 위에 확인 설명서 로마자 2번 비주거용 건축물 밑줄 서식 있다 없다? 있죠? 3페이지나 있고 넘기시면 419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3번 토지 확인 설명서 있다 없다? 있죠? 넘기시면 422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서식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는 중개대상물 유형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은 나중에 공부를 꼭 하셔야 돼.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서식 옆에 몇 페이지 참조요? 413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되겠네. 교부 보존되어 있고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이 있죠. 예? 기업 확인 설명서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밑자가 중요해요. 밑자 계속 동그라미 하셔야 돼. 또는 하면 안 돼요. 및 날인해야 한다. 여기에서 서명 및 날인이라 하면 자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한다. 그래서 및 날인이요. 두 번째 니엄 법인 주된 사무소면 누가 대표자가 첫째 줄 뒤에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 나와야지 대표자만 안 돼요. 거기는 D가 또한 밑줄 당의 중갱위를 한 누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당의 중갱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 있다. 그러면 뒤에 나올 말이 뭐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당의 중갱위를 한 소속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그 정도 하시고. 옆에 페이지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출하셨죠? 다 중개 업무여서 업무 정지였다가 한계가 바뀐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게 시험 나오고. 업무 정지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업무 정지는 됐고 밑에 3번에 자격 정지 있죠.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입니까? 소속이겠죠.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한다라고. 자격 정지 나오면 무조건 짝꿍이 소속이에요. 소속도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확인 설명을 하려면 법대로 해야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지. 그래서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누구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몇 개월 범위? 6개월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은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바뀌어서 꼭 체크하시고. 소속도 일을 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도 중개무 위반이니까 자격 정지. 넘겨보시고. 문제 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미출.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짝지어진 것. 기업.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보존해야 할 기간 몇 년? 3년. 5년은 거래계약서밖에 없어요. 니은의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당의 중개인이라는 소속이 함께 서명 및 해야지. 또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함께는 맞는데 서명 및 날인이요.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겠다. 업무 정지 X죠. 그 다음 옆에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내용. 1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주체 및 시기 있죠. 1. 주체는 누가 써야 한다?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그죠? 다만 소속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작성할 수 있지만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2번 니은의 시기는 언제 쓴다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2번에 거래계약서 서식 땡땡 있다 없다? 방금 전까지 없었어요. 없다.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없죠? 없다. 이퀄 형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적으시고. 지금 159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이요. 거래계약서 서식 없다 적으시고. 없다 이퀄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백지를 쓰더라도 쓰라 그 말입니다. 형식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째 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밑줄 표준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그러나 거래계약서 법정 표준 서식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그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어떤 금액 적는다고요? 네 번째 거래 금액이지 예정 들어가면 안 돼요. 계약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총 매매 대금 4억 원으로 한다. 그게 거래 금액 아니요?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처럼 지급하는 사항을 다 적죠. 핵심이 거래 금액이요. 밑에 이형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잘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적어줘라. 그 말은 확인설명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소속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설명서 아니야.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뭘 적어줘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그 두 가지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박스 밑에 거래 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밑줄,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끊으시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더 나쁜 놈이다 있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적어보세요. 업무 정지에 거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 보존하지 않은 것은 업무 정지밖에 안 되는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 쓰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넘기시고.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와 똑같아요. 누가 반드시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죠. 당해 중징의를 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뒤에 뭐 함께 및 날인. 그죠?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도 거래계약서는 누구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같으면 쌍방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다만 거래계약서도 앞에 나온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존되어 있죠. 그러하지 않다. 보존 의무가 없다. 제재는 밑에 임의적 등록 취소만 밑줄 하셨죠. 방금 전에 보셨듯이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도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써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럼 옆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나요? 옆에 페이지 161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쓸 수 있나 없나요?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게 되면 소속은 뭐 받는다? 시도지사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이게 또 나중에 암기하실 때 되면 지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쓴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죠. 소속은 같은 사고 쳤는데 자격정지밖에 안 되죠. 같은 내용의 사고를 쳤을 때 누가 제재가 더 무겁다고? 소장이 제재가 더 무겁다. 그게 기준이에요. 문제 있죠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밑줄 틀린 것.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죠?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할 사항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했다면 등록이 취소된다면 안 되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된다는 말은 절대 반드시 취소한다 그 말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단 말은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나중에 구분하셔야 되니까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밑에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있죠? 넘겨보시고 위에 총설 부분에 양가로 1번이 있죠? 162페이지 맨 위에 체크하시고 밑에 2번에 손해배상 책임 02번 중간에 02번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1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중개 행위 뭐 체크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없어요 아무것도? 팔 페이지 참조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62페이지 중갱이 있죠? 거기 옆에다 8페이지 참조 일단 적어 넣어 보세요. 좀 이따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66페이지 보정 설정이 있죠? 출제가 된 한 문제인데 조금만 구분하시면 돼. 자,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 확인하고 마칩시다.
이제 선생님마다 적응되셨죠? 수업 스타일에 아직 적응 못하셨어요? 제가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눈이 40개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적응하셨냐고? 그거 뭐 따라갈 만해요? 본인이 맞추셔야 돼. 그래 합격하신다고. 적응만 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서핑하지 마시고 게임 잠깐 하셔도 강의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리 막 뽑지 마시고 그게 습관이거든. 뭘 자리를 자꾸 남의 자리 보면 억수 좋게 보여요. 뽑지 마시고 점수 남아요. 평균 80점이에요. 나중에 시험 보고 민법 점수 억수 잘 나왔다. 민법생 앞에 놔두고 시험 이렇게 문제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괜히 어렵게 공부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시험이 쉬워서 점수가 80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제가 가르친 과목 한 개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면서 막 합격하죠. 시험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요. 전 나가픕니다.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괜히 어렵게 공부했다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잖아요. 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단 말은 앞에 고용인 할 때 들어보셨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용사 행위를 본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에도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민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죠.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고의과실을 행한 사람은 다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게 민법이죠. 민법은 고의과실로 인해서 사고 쳤다면 손해가 있다면 고의과실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민법은 일반법이죠. 사법의 일반법이라 하거든.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 제한 없이 오늘 일반 중개계획할 때 다수한테 풀었잖아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그 민법은 어떤 사람인가 제한 없이 어떤 행위인가 제한 없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네가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그럼 고용인도 민법 적용돼야 안 돼요? 고용인도 사람이 아니야. 고용인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에서도 고의과실이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민법에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없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아예 없다면 어떤 법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민법밖에 없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다. 누가 다 책임져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다.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손해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다. 누가 다 책임져야 돼? 고용인 본인이. 그런데 배상 책임이 있고 고용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얘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간판 보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도 3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다른 것은 민법은 배상 책임이 있다 끝이야. 그럼 청구하려면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소송을 걸어서 구제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손님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뭘 한다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한다 했죠. 우리 과목의 핵심이 이겁니다. 민법에 없는 보증제도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보증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민법하고 섞여서 나오면 조금 난이도 높아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직접 중개인이 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자기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누가 다 책임이 있어요?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직접 중개인이 한 개업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다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체 배상 책임 범위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계약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민법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수업을 들으신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4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특별법이란 말은 민법하고 비교 대상인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사 규정이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유사 규정이 있죠.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이라 붙여진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인 특별법이 없는 것은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모든 고의과실이 꼭 나야 되고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모든 손해 책임이 있다. 어떤 법? 어떤 법에서?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이 떼놓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두고 있는 보증기관, 보증제도를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별법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 아니야?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행위죠.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죠. 그 모든 개념이 일반 개념이에요. 여기 특별이니까 1.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누구에 한하여 적용될 것인가? 당연히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이다 할 때 이게 법에 쓰는 표현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게 되면 부동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그럼 부동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고 법인이면 사원, 임원이 있겠죠. 요 사람이 하나여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 공인중개사법. 여기는 모든 사람.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만 적용되는가? 업무상 행위 또는 중개 행위에 한하여 적용돼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뭐 하다가 업무상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있겠죠. 모든 손해는 민법에 따라 직접 고의 과실 있는 사람이 다 청구하면 되죠.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보통 부동산 거래 계약 중개할 때 발생되는 것이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과실로 발생된 전체 손해 중에서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적용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른 배상 책임 규정은 1. 누구에 한하여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한하여 적용. 2. 어떤 행위에 한하여 적용? 중개 행위에 한하여 적용. 어떤 손해에 한하여?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적용.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 함에 있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는 우리죠. 부동산에 있는 사람만 이 법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면 어떤 법 적용?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지.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고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중개행위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돼요.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중개행위 한 것이 아니고 이분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렸었어요. 돈을 빌려 쓰는 것은 금전 소비에 대처를 해요. 차용증 적었죠. 돈을 안 갚아. 채무 불이행이죠. 이 사람이 손해 입었을 거 아니야.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중개행위 했나요? 중개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인하여 손해 발생되면 어떤 법? 민법.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를 했는데 정신적 피해만 발생되고 재산상 손해가 없어 어떤 법? 민법. 공인중개사 법상 배상 책임 요건은 민법하고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요게 2번 나왔어요. 좀 이따 중개행위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까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 30조에 따른 배상 책임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요건을 따져서 이런 녀석을 꼭 하셔야 돼.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고용이든지 직접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는데 중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 없는가, 이걸 따져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보세요. 여기 고의과실로 인하여 할 때 고용인이 직접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죠. 뭐 지금 앞으로 부동산 일하실 때 내가 소장으로서 아니 실장으로서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알선을 직접 한 경우인가 안 한 경우를 따져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개행위 했는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 다 했어요. 예? 상대방이 손해봤다고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왔어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중에 부동산 가서 험한 일 당하신다고 토지 매매나 상가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막 가음 지르고 문을 뻥 차고 들어가지고 일도 못하는 것들이 부동산 자격이 땄다고 일하다가 손님한테 손해나 가고 막 가음 질러요. 그럼 소장이 대응하는 게 세 가지야. 같이 가음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아침부터 너무 가게 들어가 가음 지르냐고 막 사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라 앉아가지고 차 한잔 내오라 해가지고 조용히 자근자근 따져가지고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음 지르면 내가 책임이 배상하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따져봐야지. 실장한테 가게 실장이 있겠죠. 예, 어이 실장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공인중개사법 25조부터 30조까지 법조문조 뽑아왔나? 복사 한번 해가지고 손님한테 보여줘야 돼. 이때부터 손님 줘라. 법조문 보여주고 설명할 거니까. 제가 법적으로 중개 계약한 다음에 손님이 나한테 맡긴 다음에 할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설명하는 거죠. 9가지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표시사항 설명할 때 제가 대장 보여드리고 설명했죠. 등기 보여드리고 설명하죠. 그러면 손님한테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30조 보여주는 거야. 중개행위를 했다, 나한테 고의과실이 없다 이야기했죠. 난 책임이 없어요. 그럼 왜 손해가 발생됐겠나요? 나한테는 고의과실이 없어요. 토지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상가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제3자로부터 들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상가에 관한 정보가 잘못됐는데 그 정보 믿고 계약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나한테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요? 없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민법처럼 뭐가 있을 것? 고의과실이 있을 것. 그래서 이게 기출문이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중개행위 했죠? 그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주어지면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 여기는 무과실이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꼭 중개행위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하자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뭘 따지지만, 고의과실 따지지만, 네가 중개행위를 하잖아도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고의과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과실에도 책임지라는 거야. 이게 특이한 거죠. 오늘 복습할 때 했었잖아. 고용인의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행위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했죠. 이때 행위자는 누구요? 고용인이 행위자죠. 고용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고용인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 고의과실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죠. 본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네가 책임지라 그 말이니까 너는 무과실 책임. 그죠?
민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민법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죠. 민법은 우리가 민법 적용하냐 다? 우리는 부동산 하는 사람처럼 다 가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민법에 있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인데 자기가 직접 중개한 게 아니고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고. 내 가게인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고 장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했겠죠. 내 가게에서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내가 중개했나요? 안 했죠. 이 경우에도 네가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보고 손님이 들어왔다 내 가게 들어왔다면 뭘 믿고 들어온 거예요?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그 안에 들어가면 소장이 내가 맡긴 일을 해줄 것이다 믿고 맡긴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 이외에 고용인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이 하든지 내 가게에서 사고 쳤다면 간판을 믿든 외형을 믿든 손님을 보호하라 그 말이니까 이 경우에도 네가 책임지라고. 중개행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으니까 뭐가 질 책임. 이걸 끊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나오면 책임이 있다. 반드시 뭐 고의과실이 있어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주어지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자가 아니고 고용인의 행위자니까 고용인은 반드시 뭐가 있고 고의과실이 있을 때 네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간주경에 따라서 너는 무과실 책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 한 것이 아니니까 무과실 책임. 아시겠죠? 요게 기초예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한 경우인가 안 한 경우 이렇게. 이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있다고? 보증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162페이지 총설이 있죠. 총설에 양가로 1번 있죠. 맨 위에. 공인중개사법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있다 없다. 직접 규정이 있다. 제30조 적어보시고. 제30조에서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도 개업 공인중개사 적용되죠. 공인중개사법 적용되겠죠. 그럼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750조보다는 공인중개사법 30조 배상책임이 우선 적용된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 말이죠. 우선 적용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또는 두 번째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법이 적용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어떤 법 적용? 민법 적용이지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1. 성립 요건이 있죠. 뭘 적긴 적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느낌이 그 옆에 빈칸 많죠? 162페이지 중간에 이 손해배상 책임 옆에 빈칸이 있죠?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서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요건 달아보세요. 촘촘하게 적어요. 촘촘하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요건. 1, 2, 3 적어야 되니까 1. 누구의 하나에 적용되는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에 적용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에 적용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하시고 2. 어떤 행위?
중개행위 또는 업무상 행위 하나여 적용. 중개행위 하나여 적용된다. 3. 재산상 손해 하나여 적용된다. 빈칸 남았어요 밑에. 거기 한 개고 밑에 타이틀 다시 바꿔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 밑에다가 타이틀을 괄호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 밑에 1 해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행위를 한 경우 땡땡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에서 먼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줄이면 무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중개행위를 개업 공인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 관계없이 줄이면 무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중개행위를 한 경우니까 하지 않은 경우는 나눠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한 경우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고,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성립 요건에 중개행위 있나요? 중개행위 밑줄 하시고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에 판례가 있죠. 박스에. 밑에 하단에 판례에서 1번 있죠. 1번. 1번은 몇 페이지라 되어 있어요? 162페이지 되어 있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행위 하나에 적용된다고요? 중개행위 하나에 우리 법이 적용된다 했죠. 그럼 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에 보세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세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놓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이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요건에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여서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에? 표정이 이상하다 지금.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 하나에 적용되죠. 지금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이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버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건 밖에 보입니까? 내심의 의사입니까? 이건 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진정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개업공에서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 아니야? 야, 네가 뭐 했는데 진정으로 당사를 위해서 알선 중개하라고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겠단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니를 보호하겠단 말 아니야. 그럼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손해를 가한 개업공인중개사 보호 취지요. 책임이 있단 말은 손해본 상대방 보호 취지요. 상대방 보호 취지가 배상 책임이니까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네 의사와는 관계없다. 그런 게. 네 진정 위하여 의사 주관적 의사 관계없이 네가 한 행위를 객관적 사회 통념사라 보겠다. 그게 답이에요. 요 잘 속는다고 비오는다 시험 치면 진정에 속는다고. 8페이지.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될 것이 아니라 밑줄. 그럼 뒤에 답은 객관적 사회 통념상으로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 주관적 의사, 진정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돼야 한다. 됐죠? 162페이지 접으세요. 접어놓고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다 됐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아직 멀었어요?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표정이 그래도 많이 순화된 거요. 학원에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얼굴이. 첫 주에는 제가 당황스러웠거든요. 수업을 듣는데 이해를 용어 첫 주로 강의를 안 듣고 오셨으니까 용어도 못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저분은 어떡하노 속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찌해야 되나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막 걱정했는데 오늘 이제 걱정이 좀 되는지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1강을 꼭 듣고 오시라고 1강 한번 다시 들어보시라고 기초 내용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게 중개계약부터 했어요.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 했죠. 확인 설명했죠. 거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손님이 부족해서 필요하면 부동산 찾아가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지 체결해야 한다면 되죠.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드리겠습니다. 내놓고 하시고 성낙에 의사표시 있을 성립되는 낙성계약이죠. 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성립되고 서면계약도 성립되죠. 방식의 관계에서 성립되니까 불효식 계약이다. 현재 대부분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인 개인이 소장인 개인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뭐와 같다? 위임관계와 같고 같은 내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일반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전속은 제한이 있다 없다?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계약인 전속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다. 얼마로? 3월로. 약정하면 3월과 달리 약정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제한이 없다. 일반이 우리나라에서 관행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죠. 구두계약을 많이 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은 반드시 계약서 쓰면 되죠. 몇 년 보존하고? 3년 보존하고. 일반은 다수한테 풀어서 일은 맡겼지만 보수를 다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없죠.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게 보수 보장할게. 보수 보장만 넣은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죠? 공개했다면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죠. 다만 의뢰인이 물건 내놓으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그때 공개해서는 안 되죠. 공개할 정보는 어떤 가격?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공시가도 공개사항인데 반드시 공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계약했다면 임차인에게 공시가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공시가 한 개만 임대차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하는 것은 물건 공개합니까? 사람? 물건에 관한 7가지이면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중에 1회 이상 중개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요 4가지는 누구만의 의무사항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지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뭐만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계약서만. 표준 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수 의무도 없고 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정보 공개나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고 단지 의뢰인은 필요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요청받아서 작성할 때는 어떤 가격 적어줘라?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하고 중개 계약 당사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준수해야 할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계약한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이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 차이점은 딱 몇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일반하고 전속 차이점 4가지밖에 없죠. 4가지 외에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 아니니까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다. 그죠?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망에 가입할 수 있죠. 가입했다면 망에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팔린 물건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차이점이다. 공통점. 공통으로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되고 4가지인가 아닌가 그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중개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은 누구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만. 일반은 위약금 지불이다. 소요된 비용 지불 없죠.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줘라 그 말이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했다. 계약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계약해도 계약 위반.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를 줘야 되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일반도 가능하고 전속도 가능한데 전속은 정보 공개할 때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중개보수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차이점 꼭 구분하시고 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가입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교환 체계이고 지정은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죠.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로부터 받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몇 명 이상이나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 받았죠.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500명 이상 받으면 망사업하려면 직원 확보하고 설비 확보해야 되죠. 직원은 처리기사 1명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에 맞는 설비 확보하죠.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지정 신청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지정 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해주고 30일 내에 지정해주면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누구 승인받고? 국장의 승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정보사업자의 핵심은 정보를 공개해 주는 거죠.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안 되죠. 망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는 망에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망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도 안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통보하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죠. 그럼 암기사항이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현재 망에 가입하고 망을 이용하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으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개해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그 말은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나오거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그죠?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죠. 확인 설명할 가격은 어떤 가격? 예정 가격. 설명은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매매계약에서 설명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설명만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하면 되지 이전함에 따라 매각함에 따라 부담할 양도세는 설명사항이 아니고 9가지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상태는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대답이 없다. 불응 나면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은 다 어디 적으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면 누가? 개업 공용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같으면 쌍방에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만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5년간.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별도 보존 의무는 없다.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별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보존 의무는 없다.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예정 빠져야죠. 몇 년 보존? 5년 보존. 그럼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이 없으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고 전속중개계약서 있고 확인설명서 있고 예정 금액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는 없지만 요청받은 경우 어떤 금액 적어주고? 예정.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가격도 예정. 확인설명서도 예정.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기간 없죠.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설명서 몇 년? 설명서,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5년 보존입니다. 거래 금액 기재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회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죠.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다 하면 개업 공인사와 함께 법인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